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타경 138925입니다. 입찰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지분 경매에 관한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먼저 지분 경매 사건에 이제 궁금하신 분인데 지분 경매가 뭔가요? 우리 경매에서는 지분 경매를 특수 물건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분 경매라는 말 그대로 소유권 1이라는 걸 갖다가 낙찰받게 되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일 중에서 한 반이라든가 일부만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일부만 가져왔을 때 그럼 내가 소유권 공유자로서 권리 행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매에 입문하신 분들은 지분 경매에 도전을 못 하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경매에 좀 경력이 쌓이신 분들이 지분 경매를 또 하나의 투자 물건으로 해서 많이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물건이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거죠. 공유자가 있는 건데 그 공유자의 일부의 공유자의 채권자가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것도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지분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지분 경매하고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일반 물건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가 나오기까지는 대부분 지분 경매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지분 경매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요, 공유자들 여러 명이 같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들이 협조를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법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쳐가지고 법원에서도 그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를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하겠다.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인데 그 공유물 분할 경매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그럴 때는 일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체 1이라는 소유권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 참여한다 하더라도 일반 물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지분 경매는 좀 특수 물건으로서 권리 분석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물건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한번 사건 내역을 한번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분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지분 경매는요, 낙찰 받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상대방 예를 들어 나머지 공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지분 경매는 그래도 동의 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초구 반포동의 가든맨션 아주 비싼 지역이죠. 네. 일단 전용 지분이 16평입니다. 16평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1이란 물건 중에 그 중에 16평 정도가 나왔다. 보시면은 136.73 면적 중에 지분이 53,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낙찰받게 되면 그 물건의 3분의 1만 소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억 2,200. 이 감정가는 그러니까 3분의 1만 감정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감정으로 따진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가 30% 떨어진 3억 3,700에 나와 있고요. 똑같이 3,300, 총 금액이 2억 1천 이런 물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밑에 보시면은 등기부를 제가 한번 보자고. 이게 바로 공유 지분 등기거든요. 네. 한 물건에 대해서 공유자에 갖고 지분이 1000분의 61은 송모 씨가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분 민모 씨가 갖고 있다. 둘이 부부 관계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D가 1번, 2번 그런 거 보니까 부부 관계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 쪽이 좀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3분의 1 지분을 갖다 가져왔는데 여기 민모 씨에 대한 지분만 경매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분 경매 사건은 이제 여기도 바로 공유자가 나옵니다만 네. 이런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송모 씨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송모 씨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입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이런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건 처리 내역을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네. 공유자 이렇게 지분 경매가 나오면요. 과연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를 갖다 신청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입찰 거래해요.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기회비용을 지출해서 물건 분석을 해와서 입찰 참여했는데 당일날 공유자가 우선 매수 버리면은 저는 이제 최고가가 됐지만은 저는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돼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지금 여기에 접수 내역 보시면요, 지금 없죠? 네. 우선 매수 신청한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접수 내역 봤을 때는. 그래서 신청서는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송달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송달 내역도 특별하게 있는 건 없고요. 지금 보시면 다 전반적으로 도달에 다 깔끔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공유자한테도 보시면 이렇게 다 통지를 하고 있죠.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거는 그냥 경매 절차를 알려주는 그런 절차인가요? 뭐 아까처럼 그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만일에 통지서를 갖다가 발송이 안 됐다 그러면요, 나중에 즉시항과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각 불허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유자한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유자한테 통지가 안 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그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 권리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우선 매수권 신청을 안 했죠. 그럼 과연 우선 매수할 수 없냐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반드시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하려면요, 신청서를 갖다가 법원에다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으려면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은 매각 기일날 집행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매각을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법원에다 신고 안 한다 하더라도 매각 기일날 현장에 가서 저는 공유자입니다를 입증을 하고요. 등기부등본이죠. 거기하고 신분증하고 공유자라는 걸 입증을 하고요. 그에 따른 또 보증금 10%를 준비해 가서 현장에서 바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저렇게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끝까지 그러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 입찰 당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사실상 일반 입찰자에 비해서 많은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한 번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이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 내가 한 번 행사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임차인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지분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인이 있을 땐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 저게 임차인이 뭐 1억짜리의 보증금 가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임차인은 권리가 나중에 여기서 배당받을 때 권리가 그러면은 3분의 1 지분이니까 3,3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배당을 안 받냐, 그러질 않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그 보증금은 분할채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2는 아까 다른 공유자가 내야 되고 내가 3분의 1 내서 이렇게 그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 거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은요, 분할 채권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한꺼번에 다 배당받고 끝나는 거죠. 만일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가 이러면 결국은 우리 낙찰자가 그 금액만큼은 주고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내가 줬지 않습니까? 내가 주고 나면 3분의 2는 사실상 다른 사람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다른 공유자한테 내가 너 걸 대신 줬으니까 너한테 행사하겠다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에 대한 그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요, 공유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 아까 같은 3분의 2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권리자 행사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1,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공유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지분 경매 물건에 참여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일단 주의사항이라는 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지분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요, 하나의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그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그 공유자들한테 다시 매도하겠다는 걸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도가 쉽사리 서로가 안 된다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이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상대방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럼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가서 과연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 그래서 최장 뭐 2년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금융 비용도 다 계산을 하면서 입찰 참여하셔야지 나중에 그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분 경매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우선 공유물 일부의 지분이 경매가 나오는 것을 그 지분 경매 사건이라고 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문건 처리 내역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입찰 당일에 이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